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고 싶진 않은데 살고 싶지도 않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적어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무기력한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저 역시 50대 초반에 똑같은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일기에 써놨던 문장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도 그럴 것 같다. 이게 인생인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감정이 단순한 우울이나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요. 이건 우리 또래만이 겪는 특별한 심리적 신호였던 거예요. 오늘은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공감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중년 무기력의 정체, 회색 우울기라는 신호.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45세에서 65세 사이의 분들 중 약 70%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색 우울, 그레이 디프레션 또는 무감정 상태, 제니도니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중년층에게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나이 들매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저는 이 상태를 감정의 겨울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나무가 겨울에 모든 활동을 멈추고 에너지를 보존하듯이 우리 마음도 어떤 전환점에서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 겨울이 너무 길어질 때죠. 제가 만난 55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마음 말이에요. 또 다른 52세 남성분은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집에 와서도 TV를 보지만 재미없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피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살아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라고 하셨고요. 이런 경험들 공감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나눠주시면 함께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중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4가지 심리적 원인.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무기력함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무기력에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역할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들, 딸, 남편, 아내, 아빠,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은 독립하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회사에서도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49세 때 딸이 대학을 간 후에 느꼈던 그 공허함이 바로 이거였어요. 20년 넘게 전마로만 살다가 갑자기 나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된 거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 같더라고요. 둘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에요. 젊을 때는 앞으로 할 일들이 많았어요.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그런데 중년이 되면 대부분의 해야 할 일들은 끝나죠.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요. 일본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 니키가이, 이 명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셋째, 젊음과 체력의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이에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밤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 간다고요. 거울을 보면 주름도 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넷째, 축적된 인생의 상처들이에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들이 쌓이잖아요. 배신당한 경험, 실패의 아픔, 후회되는 선택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묻어둘 수 있었는데 중년이 되면서 이런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57세 한 남성분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좀 더 용기 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자꾸 떠올라요. 그럼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는지 알려주세요. 경고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내 마음 체크리스트. 무기력이 위험해지는 건 언제일까요? 단순한 일시적 침체와 심각한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공유할게요. 일상생활 체크포인트. 2주 이상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좋아했던 활동에 흥미를 잃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귀찮아졌다. TV나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낸다. 식욕이나 수면 패턴에 변화가 있다. 감정 상태 체크포인트.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계획이 없다. 죄책감이나 자책이 많아졌다. 짜증이 늘고 예민해졌다. 눈물이 나거나 감정이 메마른 느낌. 관계 체크포인트.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었다. 나는 짐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게 부럽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었다. 만약 이 중에서 절반 이상 해당된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회복의 첫걸음이거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는 7단계 회복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10년간의 상담 경험과 개인적인 회복 과정을 통해 정리한 7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현재 상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에요. 제가 상담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인간답다는 증거죠. 무기력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회복 속도가 3배 빨랐다고 해요. 2단계, 작은 일상 루틴 만들기. 무기력할 때는 큰 변화보다 작은 루틴이 더 효과적이에요.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실패감만 커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운동하기보다는 매일 아침 7시에 물 한 컵 마시기가 더 좋아요. 책 한 권 읽기보다는 잠들기 전 10분 일기 쓰기가 더 실현 가능하고요. 제가 무기력했을 때 시작한 것도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수고했어, 나야 라고 속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자기 돌봄이 쌓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더라고요. 3단계, 감정을 표현할 안전한 공간 만들기. 무기력함 뒤에는 항상 억눌린 감정들이 있어요. 화, 슬픔, 두려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안전하게 표출할 공간이 필요해요. 일기 쓰기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솔직하게 써보세요. 오늘 정말 짜증났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무서워 죽겠다, 뭐든 좋아요.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나 상담사와 대화하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혼자서만 감정을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한 50대 여성분은 매주 혼자 영화관에 가서 마음껏 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거기서는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울고 나면 조금 후련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4단계, 몸부터 챙기기, 뇌를 바꾸는 생활습관.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몸을 챙겨야 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햇빛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우울감이 있을 때는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지는데 햇빛이 이를 조절해줘요. 하루 30분 정도만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식단도 신경 써야 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그리고 복합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카페인과 술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기력을 더 심화시켜요. 5단계, 새로운 의미 찾기, 나만의 작은 목적 만들기. 무기력의 핵심은 의미 상실지예요. 그럼 새로운 의미를 찾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갑자기 긴 생의 목적을 찾아라라고 하면 더 막막해져요.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하나 하기,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찾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이런 작은 목적들 말이에요. 제가 만난 58세 남성분은 은퇴 후 무기력에 빠져있다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와 매일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했대요. 나중에는 그 아저씨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리게 되었고 그게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베란다에서 화초 키우기를 시작했어요. 씨앗이 싹 트는 걸 보면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단계, 관계 재연결하기. 무기력할 때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회복이 힘들어요. 먼저 가장 편안한 한 사람부터 시작해보세요. 옛날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형제자매와 짧은 통화를 하거나.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씩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기존 인간관계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7단계, 전문적 도움받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에요.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평생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몇 번의 상담만으로도 마음의 실타래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사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요. 만약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정신건강 관련 책을 읽거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혼자서만 끙끙대지 않는 거예요. 이 7단계를 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이 부분 꼭 저장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시길 바라요. 실제 회복 사례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회복 사례를 몇 가지 나눠볼게요. 이름은 물론 가명이에요. 정미 씨, 54세의 이야기. 정미 씨는 아이들이 독립한 후 심한 무기력에 빠졌어요. 20년 넘게 엄마로만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봤어요. 정미 씨가 변화를 시작한 건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시들까 봐 걱정했는데
매일 물 주고 햇빛 보여주면서 조금씩 자라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정미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예전에는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만나면서 제 세상이 다시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기수 씨, 51세의 이야기. 기수 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무기력에 빠졌어요. 매일 출근해서 일은 하지만 의미를 못 느끼겠고 집에 와서도 그냥 소파에 누워만 있었어요.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 싫고. 기수 씨의 전환점은 우연히 시작한 새벽 산책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나갔는데 새벽 공기가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었는데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1시간씩 걸어요. 산책하면서 여러 생각이 정리되고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따라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산책하면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작은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지금 기수 씨는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걷기 여행을 다닌다고 해요. 은주 씨, 59세의 이야기. 은주 씨는 조기 퇴직 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30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바쁘고 아이들도 각자 바쁘고 나는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주 씨가 변화를 시작한 건 우연히 참여한 봉사활동에서였어요.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특히 독거노인분들 식사 배달 봉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고민이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은주 씨는 봉사단체의 팀장 역할도 하고 있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하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막막하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희망이 보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나눠주세요. 서로 응원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사항과 재상처 방지법. 회복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잘못하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첫째,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건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일주일 됐는데 왜 안 나아지지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보통 2대 3개월은 지나야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러나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SNS는 실제 삶이 아니라 편집된 모습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회복 속도는 여러분만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셋째, 완벽주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매일 운동해야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마세요. 어떤 날은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날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80%만 해도 충분해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포기하게 돼요. 넷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든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섯째, 재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복 과정에서 다시 무기력한 날들이 올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나 또 원점으로 돌아갔구나 하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한번 경험해본 회복의 길은 두 번째는 더 쉬워져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 상태별 맞춤 대처법. 무기력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 더 강한지에 따라 대처법도 달라져야 해요. 우울감이 강할 때 햇빛을 많이 받으세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긍정적인 음악이나 영상을 보세요. 가벼운 운동, 산책, 스트레칭을 하세요. 불안감이 강할 때 복식 호흡을 연습하세요.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4초 내쉬기.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세요. 걱정 일기를 써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외로움이 강할 때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세요. 옛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공공장소, 카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분노감이 강할 때 격렬한 운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베개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세요. 분노 일기를 써서 감정을 분석해보세요.
분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이 가장 강하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조언. 무기력을 겪는 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릴게요.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해야 할 것들. 힘들겠어요. 이해해요. 같은 공감의 말. 일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함께 있어주기.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격려해주기. 전문적 도움을 받도록 부드럽게 권유하기. 하지 않아야 할 것들. 기운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같은 성급한 격려. 다른 사람은 더 힘든데 라는 비교. 무리하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기. 의지가 약해서 그래 같은 책망. 모든 걸 대신 해주려고 하기. 가족분들도 함께 힘들어 하실 텐데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번아웃 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와주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볼게요. Q: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A: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중년분들이 활기차게 살고 계세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Q: 약을 먹어야 할까요? A: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약물은 보조수단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생활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나와요. Q: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A: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대 6개월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1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Q: 재발하면 어떡하죠? A: 재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재발했을 때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이미 회복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더 쉬워질 거예요. Q: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아요. A: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가족들에게 이런 자료를 보여주시거나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기적 성장을 위한 로드맵. 단순히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1대 3개월, 안정화 단계. 기본적인 생활 리듬 회복. 작은 성취감 경험하기. 안전한 관계 재구축. 3대 6개월, 탐색 단계. 새로운 활동 시도해보기. 관계의 폭 넓혀가기. 자신에 대한 이해 깊어가기. 6개월-1년, 성장 단계. 의미 있는 목표 설정하기. 깊이 있는 관계 형성하기.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역량 키우기. 1년 이후, 통합 단계. 삶의 지혜를 나누는 멘토 역할. 지속 가능한 행복 추구하기.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비전 만들기. 지금은 첫 번째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가세요. 희망의 메시지. 영상을 거의 마무리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무기력한 터널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터널에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지금은 어둡고 막막하더라도 계속 걸어가면 언젠가는 빛이 보일 거예요. 저도 그 터널을 지나왔고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도 그 터널을 지나오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무기력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하루도 살아내신 여러분 자신을 꼭 격려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나야.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갈게요. 댓글로는 이런 것들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여러분만의 작은 변화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